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영 영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어,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 관련된 모든 법리를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해결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원격 평생교육원이든 우리 이제 그 평생교육법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원격으로 하는데 이제 대학 부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뭐 지식 뭐 전문하는 이런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평생교육법을 보면은 이제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평생교육원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이제 발행해야 되는 지가 이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일선 이제 세무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그 이분들도 이제 모든 법을 다 세무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다 아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원을 만약 제기되게 되게 되면은 그 담당자분들은 과태료 처분을 내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태료가 몇 천만 원에서 이제 1억 정도 많은 이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은 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가 이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담당자하고 조금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득세법 관련된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떤 질의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원격 교육 이렇게 뭐 관련해서 이제 아니면은 그 밖에 이제 평생교육원을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담당자가 코드 부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라든가 산업 분류 코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코드만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교습 학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직종으로 봐서 그래가지고 현금 영수증 발행이다 라고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울 때는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요. 먼저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처분이 나오기 전과 후가 다 좀 다른데요.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이 담당자를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설득하는 과정은 전화로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리나 이런 걸 잘 해서 의견서라든가 어떤 고충민원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세무서에 고충민원 담당관이라든가 납세자 보호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한테 고충민원이라든가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원은 현금 영수증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걸 하시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받아보고 그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게 되게 되면 그때는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어,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서를 이제 해당 관서에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이제 법원으로 관할 법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이의 신청을 하는 순간 과태료는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고요. 그 이후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게 되면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조금 잘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 얘기를 잘한다는 거는 모든 행정은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움직이고 지침과 규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와 지침과 규정과 이거를 기초로 한 법적인 논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부당하고 조금 잘못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분들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법원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것도 우리 뭔가를 문제 있는 부분들을 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설득하는 것처럼 행정에 관한 부분도 어떤 공무원이 잘못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분한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문서를 제시하고 법적 논리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공무원은 뭔가 처분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민원인이 문서를 정확하게 이제 작성을 해서 그 문서 내용에는 우리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 얘기가 맞다는 내용도 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 문서대로 했을 때 내가 나중에 감사를 받지 않도록 명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는 거야. 공무원이 이 문서를 받아보고 이대로 처리해서 내가 나중에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명분을 심어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가 맞다. 너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잘못된 처분이다. 부당한 처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게 되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